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10가지 질문으로 선생님들의 생활체육을 알아보는 시간, 임용 10 퀘스천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학교 관련 선생님들이 생활체육을 어떻게 접하고, 또 어떻게 생활 속에서 체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모신 선생님은 작년 두정중학교 2학년을 가르친 서월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서울 선생님이 체육을 어떻게 접하고 또 생활 속에서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월산이라고 하고 작년 두정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체육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종목은 수영의 다이빙 선수를 했다가 지금 체육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이빙. 예. 요 선생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엘리트 체육을 이제 하셨는데 다이빙을 전공하셨어요. 다이빙이랑 어떤 스포츠인가요? 다이빙이라는 스포츠는 가장 쉽게 높은 곳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심오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체조와 많이 음, 비슷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음, 위에서 공중을 해서 회전을 하거나 물구나무를 서거나 많이 해서 물로 똑바로 들어가면은 음. 점수를 0점에서부터 10점 만점까지 받게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이빙. 여러분들도 TV에서 보셨죠? 그 계곡이나 혹은 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서 뛰어내리는 모습. 굉장히 이제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도 TV 속에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운동은 가장 빨리 접하게 된 거는 저희 아버지도 지금 체육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체육 쪽에서 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수영 선수를 계속 하셨고 이제 나중에 저도 지도를 하게 되어서 저도 그렇게 수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 수영을 접하다가 다이빙 이제 전공자로 이제 선수 생활을 하게 됐는데 보통 하루에 몇 번 정도 뛰어내리나요? 지금 엘리트, 임용태 선생님도 엘리트 체육을 펜싱부를 맡고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중학교 때 운동을 했을 때는 새벽 5시 반부터 아침 음, 8시 반까지 운동을 했고, 새벽 운동, 음, 오후에 이제 2시 반부터 오후 6시 반에서 7시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한 8시간 넘게 정도 운동을 음. 했었을 텐데, 어, 다이빙을 수면에서 밑에까지 뛰어내리면은 하루에 한 200번 정도, 200번. 200번.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200번. 와, 네. 정말 많이 뛰어내렸네요. 네네. 그럼 다이빙에서 이 플랫폼과 스프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플랫폼 다이빙과 다이빙은 크게 플랫폼 다이빙과 스프링보드 다이빙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다이빙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듯이 인터넷에 요즘 많이 나오죠. 딱딱한 돌에서 뛰어내리는 게 플랫폼 다이빙이고, 음, 스프링보드 다이빙은 통통 철판을 튀기는 겁니다. 어, 그래서 1m, 3m 스프링보드가 있고, 플랫폼은 10m에서 뛰어내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총 세 종목,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 종목. 네. 여러분 다 아셨죠? 플랫폼과 스프링의 차이. 아까 이제 하루에 200번씩 다이빙을 하셨다 하는데, 다이빙을 할 때 그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많이 두렵고 힘들었죠. 음, 어쨌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음, 가장 높은 것은 10m, 그리고 수면이 5m가 되어요. 왜 음, 5m가 되냐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에 물이 낮게 되면은 바로 바닥과 부딪히게 음, 되기 때문에, 물을 최대한 규정으로 5m를 음, 깊이를 해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계곡이나 낮은 음, 수영장에서 뛰게 되면은 수심이 낮게 되면 바로 다치기 때문에 음, 절대 다이빙은 금지를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10m에서 5m 이렇게 음, 되어 있고, 높은 곳에서 뛰고 물이 깊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죠. 음, 무섭죠. 그래서 중학교 때 한창 사춘기 때는 운동도 하기 싫었고, 음, 그리고 친구들은 소풍도 다니고 학교 생활도 하는데 운동만 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음, 운동도 부모님께 그만두고 싶다고도 말을 했고, 음, 네,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들었고, 10m에서 잘못 들어가면은 음, 배로 돌다가 배로 팍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온몸에 멍이 음. 싹 들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목욕탕에서 점프 뛰어도 배로 들어가도 아픈데 어, 10m에서 배로 팍 떨어진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음, 그게 가장 두려웠었죠. 잘못 음, 들어가면 어떡하지? 음. 아픈데.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사람이 진짜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가장 공포스러운 높이에서 하루 200번씩 매일 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다이빙을 계속 하셨을 텐데 두려움을 느끼시면서 그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셨나요? 처음에는 너무 하기 싫었어요. 무서우니까. 음,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서 그 무서운 게 약간 좀 희열로 오더라고요. 희열로. 그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게 되면 높은 곳에서 약간 조금 점프 뛰는 거, 이렇게 아파트 빌딩들을 뛰어다니는 거, 그런 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되게 희열을 느낀다고 해요. 무섭지만. 근데 저도 다이빙을 할 때 그런 게 온 것 같아요. 뛰어들었을 때 희열, 무서운 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똑바로 들어갔을 때 그것 때문에 계속 지속을 하게 된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취미 생활로 약간 패러글라이딩이나 뭐 이제 번지 점프 이런 거를 조금 즐기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이빙을 계속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무서움을 희열로 무섭지만 희열로 이제 그 감정을 변환시켜서 그렇죠.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셨다. 네. 여러분들도 무언가 할 때 굉장히 두렵지만 감정을 뭔가 희열과 쾌락으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서울대 선생님처럼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학생들은 다이빙을 이제 아직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렇죠. 모를 수 있을 텐데 다이빙이 물속에 잘 들어갔을 때랑 잘못 들어갔을 때 차이를 그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말할게, 목욕탕을 갈 때, 목욕탕을 가서 여러분들이 찬물에 뛰어 들어갔을 때 푹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와 하고 뛰어들 거예요. 그러면 물이 많이 튀기죠. 물이 많이 튀기면은 감점이 됩니다. 다이빙도 들어갈 때 똑바로 슉 들어가야 이제 물이 안 튀기고 점수가 막 높게 되는데, 뭐 이제 똑바로 들어가는데 각도가 똑바로 들어갔는데 약간 비스듬하게 되면 물이 많이 튀겠죠. 그러면은 간점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로부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발부터 들어가거나 동시에 배로 빡 아니면 등으로 빡 이렇게 들어갈 때 경우에는 이제 0점 최하점을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선우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다이빙 할 때 물이 적게 튀길수록 굉장히 그 좋음, 잘 뛰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때 운동하기 너무 싫었다 그런 사춘기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운동 시 언제가 가장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빙을 지속한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운동을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일단 친구들과 못 노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면서 게임도 하고 싶고 가족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학원도 다니고 계속 공부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엄청 스트레스일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이 공부는 그때 당시에 못했지만 운동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고 임용택 선생님처럼 금메달도 따고 저도 금메달을 따니까 그게 보상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운동을 계속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보상, 내가 참고 이겨냈구나.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다가 100점 맞고 하면은 그 희열 때문에 계속 공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없었던 점이 운동하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런 어떤 놀고 싶은 유혹들을 이기고 어떤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과 쾌락 때문에 계속 원동력이 있게 다이빙을 지속할 수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이빙이라는 것은 이제 TV에 봤을 때 굉장히 그 살아있는 삶을 최대치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 속에 인간이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가 이제 살아있다는 느끼게 할 것 같다. 네. 그러면서 다이빙의 이제 학생들에게 다이빙의 매력은 무엇이며 다이빙을 접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어떤 식을 즐기면 되는지 팁이나 혹은 자신이 어떤 다이빙을 즐길 경험이 되면 안내를 해준다면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빙을 가장 즐길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건데 이제 다이빙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게 번지 점프, 그리고 이제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은 이제 뒤에서 전문 강사분이 해주는 거. 그게 가장 다이빙과 지금 가장 유사할 거예요. 왜?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이제 패러글라이딩 산에서 뛰어내리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높은 데서 두렵지만 탁 뛰어내렸을 때 그 보이는 시선, 그게 가장 희열을 느끼고, 두 번째 성취감이죠. 두렵지만 내가 이거를 해냈구나 라는 성취감. 그게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해보면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 다이빙장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경험이 된다면 서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번지 점프나 뭐 패더글라이딩, 또 다이빙을 하면서 아,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느끼고 또 다음에 올림픽이나 그런 경기를 보면서 아, 저 선수들의 심정이 아, 이렇구나라고 한번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인터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만나게 굉장히 많이 협조해 주신 서울 선생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